실패하면 전액 배상하고 5년간 중동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겠습니다. 한국의 폭탄 선언에 전 세계가 미친 짓이라며 비웃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의 식수가 끊겨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바레인, 미국과 독일조차 최소 6개월은 걸린다며 도망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70이 시간 안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연구진을 전원 추방하겠다. 바레인 정부가 살벌한 최후 통첩을 내리자 모두가 한국의 참혹한 실패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UAE 이 등 중동 15개국 전체가 한국에 제발 우리도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그 전쟁터에서 한국은 어떻게 단 70이 시간 만에 사막의 물을 솟구치게 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됩니다. 타리크, 지금 당장 청사로 와. 담수화 시설이 날아갔어.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상관인 하산 청장의 목소리였어요. 22년간 수자원청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집 전체가 흔들렸어요. 쿵. 창문이 덜덜덜 떨렸고 벽에 걸어둔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빠, 8살 자밀라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내 라일라가 아이를 끌어안고 식탁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북쪽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방향에 뭐가 있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담수화 시설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타리크 알자이디입니다. 바레인 수자원청 수석 엔지니어로 22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왕족도 아니고 석유 재벌도 아닙니다. 160만 바레인 국민에게 물을 대는 게 제 일이에요. 그리고 그날 새벽, 제가 22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17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드론이었습니다. 이란에서 날아온 드론 3기가 담수화 시설 핵심 구역을 정확히 때렸어요. 증발기 2기가 완파됐고 해수 취수관이 끊어졌습니다. 시설 전체의 30%가 날아간 거예요. 나머지 70%도 안전 점검이 끝날 때까지 가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끔찍한 일인지 설명드릴게요. 바레인은 식수의 사실상 100%를 담수화 시설에 의존합니다. 지하수는 수십 년 전에 고갈됐어요. 비도 거의 안 옵니다. 이 시설이 멈추면 160만 명 전원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멈추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날 벌어진 일이에요. 비축수가 얼마나 남았지? 제가 관제실에 들어가자마자 물었습니다. 현재 소비 속도로 48시간 분입니다. 48시간. 이틀이에요. 이틀 뒤면 바레인이라는 나라에서 물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학교에서, 호텔에서 물이 안 나옵니다. 언제 복구됩니까? 우리 환자들 어떡합니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어요. 우리 시설의 구조를 아셔야 합니다. 바레인뿐 아니라 걸프 산유국 대부분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발전소, 정유시설, 담수화 공장을 전부 한 단지에 모아놨습니다. 효율적이라고 자랑했죠. 운영비가 적게 든다고 좋아했어요. 그게 얼마나 미친 짓이었는지 그날 깨달았습니다. 한 곳에 모아뒀다는 건 미사일 한 발이면 전기, 연료, 물이 동시에 끊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미사일이 진짜 날아온 겁니다. 카타르의 담수화 의존도 99%, 쿠웨이트 96%, UAE 80% 이상, 우리 바레인은 100%였어요. 중동 전체가 이 구조적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터질 거라고 생각 안 했을 뿐이죠. 터졌습니다. 정오쯤 집에 전화했어요. 라일라, 자밀라는 학교에서 일찍 보냈어요. 학교 화장실 물이 안 나왔대요. 전화를 넘겨받은 자밀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화장실에서 물이 안 나왔어요. 선생님이 집에 가라고 했어요. 무서웠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수도꼭지를 틀면 당연하게 나오던 물이었습니다. 그 당연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자밀라야, 괜찮아. 아빠가 금방 고칠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고칠 수 있을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오후 되자 슈퍼마켓 앞에 줄이 늘어섰어요. 생수를 사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까지 500필스 하던 1.5리터 생수가 5디나르로 뛰었어요. 10배입니다. 그마저도 2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물 없어요. 내일 들어와요. 직원이 셔터를 내리자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아파요. 물이 필요하다고요. 정부는 뭐 하는 거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루 만에 도시가 이 지경이 됐어요. 밤이 됐습니다. 비축수 잔량은 44시간 분으로 줄었어요.
하산 청장이 긴급 영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건 바레인 정부 고위 관료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걸프협력회의 소속 국가대표들까지 접속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어요.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 있다는 공포. 그 회의에서 나온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내일 아침 도착한다. 그 순간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미국 벡텔, 독일 지멘스,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링 기업들이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오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2년간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서방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그 확신이 무너지는 데는 정확히 하루가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수자원청 대회의실이 꽉 찼습니다. 미국 벡텔에서 6명, 독일 지멘스에서 4명, 양복에 넥타이까지 갖춰 입은 서방 전문가들이 노트북을 펼치고 앉아 있었어요. 벡텔 팀을 이끄는 사람은 로버트 하인즈라는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60대 초반, 백발의 선글라스를 이마에 올린 전형적인 미국식 자신감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상황 브리핑을 해주시죠. 하산 청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화면 앞에 섰어요. 피해 규모, 잔존 시설 상태, 비축수 잔량, 숫자를 하나하나 읽어나갈 때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현재 비축수는 32시간분입니다. 시간당 줄어들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로버트가 입을 열었어요. 증발기 2기 완파의 취수관 단절. 심각하군요. 노트북을 두드리더니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복구에 최소 6개월입니다. 비용은 30억 달러 예상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6개월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증발기 핵심 부품은 프랑스 공장에서만 생산됩니다. 발주에서 납품까지 4개월, 설치와 시운전에 2개월. 이게 가장 빠른 일정입니다. 독일 지멘스 팀장도 끼어들었어요. 저희도 비슷한 판단입니다. 다만 임시 담수화 바지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3주면 도착하죠. 3주요? 제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우리한테는 32시간밖에 없습니다. 3주는커녕 3일도 못 버틸 수 있다고요. 로버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미스터 타리크,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됩니다. 이건 엔지니어링의 한계예요. 그 순간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어요. 22년간 저는 이 사람들의 기술을 배우고 이 사람들의 매뉴얼대로 시설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설이 날아가니까 돌아오는 답이 6개월이라고요? 그럼 그 6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건 저희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화를 낸다고 물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하산 청장을 만났습니다. 청장의 얼굴도 좋지 않았어요. 타리크, 잠깐 나 좀 보게. 청장실에 들어가자 청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이랑 독일만 부른 게 아니야. 네. 총리실에서 동시에 여러 곳에 연락을 돌렸어.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 다 같은 대답이야. 3주에서 6개월. 그러면 대체 누가? 그때 청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한 곳에서 다른 대답이 왔어. 어디요? 한국. 솔직히 처음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이라고요? 삼성이랑 현대는 알죠. K-팝도 알고요. 그런데 물은 완전히 다른 영역 아닙니까? 한국이 뭐라고 했는데요? 72시간이면 된다고 했어. 72시간요. 벡텔이 6개월이라는 거요? 그래서 나도 의아해서 2번 확인했어. K-워터라는 곳인데 사우디에서 실적이 있대. 그 순간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뉴스에서 본 기억이요. 사우디 어딘가에서 한국 기술로 사막에 물이 났다는 소식.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청장님, 우리 상황은 사우디랑 다릅니다. 지하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설이 파괴된 거잖아요. 나도 같은 말 했어. 그랬더니 한국 쪽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요? 파괴된 걸 고치려면 6개월이 맞습니다. 저희는 고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 만들러 갑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기가 막힌 소리인데 동시에 뭔가 다른 차원의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총리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러오래. 내일 아침에 도착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온통 물 부족 뉴스였어요. 병원 응급실에 탈수 환자가 몰리고 있다. 학교가 전부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정부가 1인당 생수 2리터를 긴급 배급한다. 집에 도착하니 자밀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배급받으러 갔는데 줄이 너무 길었어요. 2시간이나 섰어. 8살짜리가 생수 한 병 받으려고 2시간을 서야 하는 나라. 그게 석유가 넘쳐나는 걸프 부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자밀라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아빠, 물이 다시 나올 거지? 그럼. 당연하지. 언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 72시간이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한쪽은 너무 절망적이었고 다른 한쪽은 너무 믿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비축수 잔량은 28시간분.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이 나라의 운명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꿔놓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22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철저히 뒤집어질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도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편의점마다 생수 품절 안내가 붙어 있었어요. 주유소 세차장은 전부 문을 닫았고 공원 분수대도 멈춰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던 것들이 하루 만에 전부 사라졌어요. 수자원청에 도착하니 동료 사이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평소엔 농담을 달고 사는 친구인데 얼굴이 어두웠어요. 타리크, 뉴스 봤어? 뭔데? 두바이 제베랄리 담수화 시설에서 19km 떨어진 곳에 미사일이 떨어졌대. 며칠 전에. 뭐라고? 그게 세계 최대 담수화 플랜트야. 거기가 맞았으면 두바이 전체가 우리 꼴 났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바레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란 남부 키시섬 담수화 시설도 타격당했대. 마을 30개가 단수됐고. 그건 누가 때린 거야? 미국이랑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이란이 발표했어. 그 보복으로 우리가 맞은 거라는 말도 있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담수화 시설을 군사표적으로 삼는 시대가 온 겁니다. 석유 시설 때리는 건 옛날 얘기고 이제는 물을 노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야. 사이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튀르키예 댐 때문에 이라크 상황이 지옥이래. 티그리스강 유량이 원래의 40%밖에 안 된대. 바그다드에서 강바닥이 드러났다잖아. 알고 있었습니다. 튀르키예가 300억 달러를 들여 상류에 댐 22개를 지었어요. 그 물로 자기네 남동부 황무지 18,000km를 농경지로 바꿨죠. 대신 하류 7천만 명이 목이 마르게 된 거예요. 튀르키예 총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석유가 아랍의 자원이라면 물은 우리의 자원이다. 물을 무기로 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어요. 우리의 새 통치자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게 아니라 튀르키예 댐에 산다. 상류에서는 댐으로 목을 조르고 하류에서는 미사일로 시설을 부수고 중동 전체가 물이라는 올가미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타리크, 사이드가 뜬금없이 물었어요. 한국에서 사람이 온다는 소문이 사실이야? 어디서 들었어? 아까 청장실 앞에서 얼핏 들었어. 한국이 72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사이드의 표정이 묘했어요. 반은 기대, 반은 의심. 솔직히 좀 웃기지 않아? 백텔이 6개월이라는 걸 한국이 72시간이라고? 나도 잘 모르겠어. K-팝은 인정해. 삼성 갤럭시도 좋아. 근데 물은 완전 다른 분야잖아. 반도체 만드는 기술이랑 담수화가 무슨 상관이야? 사이드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때 하산 청장이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전원 모여. 지금 상황 브리핑한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대형 스크린에 지도가 띄워져 있었어요. 걸프만 전역이었습니다. 각 나라 옆에 숫자가 붙어 있었어요. 카타르, 담수화 의존도 99%, 쿠웨이트 96%, UAE 80% 이상, 바레인 100%. 청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제 걸프 협력회의 긴급 화상회의가 있었다. 결론은 하나야. 다음 타격은 어디든 올 수 있다. 그리고 맞으면 우리처럼 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총리실에서 결정이 내려왔다. 한국 K-워터 특수임무팀에 공식 지원을 요청했고 오늘 오후 바레인에 도착한다. 에너지부 차관 나세르 알카심이 손을 들었습니다. 양복이 잘 빠진 50대 관료였어요. 언제나 말끔하고 언제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죠. 청장님, 잠깐만요. 우리는 벡텔과 장기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제3의 업체를 끌어들이면 계약 위반 소지가 있어요. 나세르 차관, 지금 계약서 따질 때입니까? 물이 28시간 뒤에 바닥납니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검증도 안 된 기술에 국가 인프라를 맡길 수는 없어요. 청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총리실 결정입니다. 이해 있으면 총리께 직접 말씀하세요. 나세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면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서방 기업을 감싸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그 이유가 얼마나 추악한 것이었는지. 회의가 끝나고 사이드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사우디에서 성공한 거 알아? 뭐 사막에서 물 뽑았다는 거?
뉴스에서 대충 봤는데 대충이 아니야. 60년간 실패한 걸 2주 만에 해냈대. 사이드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2주? 진짜. 근데 우리 상황은 더 어려워. 지하수가 아니라 시설 파괴니까. 완전히 다른 문제야. 그래서 그 72시간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솔직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대도 무섭고 실망도 무서웠어요. 점심때 집에 전화했습니다. 자밀라 어떠냐? 학교가 휴교래요. 물이 안 나오니까 급식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쓴대요. 전화기 너머로 자밀라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한국 사람들이 온다면서요. 친구가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든 빨리빨리 한대요. 8살짜리 아이도 아는 한국의 빨리빨리. 저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어요. 오후 3시. 하산 청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국 팀 비행기 착륙했다. 공항으로 와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비축수 잔량은 24시간분. 24시간 안에 답을 내놓지 못하면 배급마저 끊기는 거였어요. 차를 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입국장에서 나온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7명이었습니다. 백테리 6명, 지멘스가 4명, 합쳐서 10명이 왔는데도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72시간 만에 해결하겠다는 팀이 고작 7명이라고요? 게다가 팀장이라는 사람을 보고 한 번 더 당황했습니다. 여성이었어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160cm 될까 말. 옆에 선바레인 관료들 어깨에도 못 미쳤어요. 반바지에 등산화 차림이었는데 양복을 갖춰 입고 온 백텔 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첫인상은 실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60만 명의 물을 살린다고? 아살라무 알라이쿰. 그런데 그 작은 여자가 완벽한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윤서아입니다. K-워터 특수임무팀 팀장이에요. 발음이 정확했어요. 억양까지 걸프식이었습니다. 백텔의 로버트는 22년간 중동에서 일하면서도 아랍어 인사 하나 제대로 못했거든요. 아랍어를 하시네요? 리야드 킹사우드 대학에서 2년 있었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 할 때요. 사우디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60년 묵은 물 문제를 해결했다는 바로 그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눈앞에 서 있는 거였어요. 차 안에서 수자원청으로 이동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박사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상황은 사우디랑 완전히 다릅니다. 지하수가 아니라 군사 타격으로 시설이 날아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백텔은 6개월이라고 했어요. 부품을 프랑스에서 공수해야 한다고. 백텔은 부서진 시설을 고치려고 했죠? 네, 저희는 고치러 온 게 아닙니다. 윤 박사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타리크 씨, 여기 담수화 시설 구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대형 플랜트 하나에 160만 명의 생명을 전부 걸어뒀어요. 발전소랑 정유시설이랑 한 단지에 묶어서요. 그게 효율적이니까요. 효율적이긴 하죠. 미사일 한 발 맞기 전까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바구니가 떨어질 때 전부 깨져요. 이걸 50개 바구니에 나눠 담으면 하나가 깨져도 49개가 남습니다. 50개 바구니라는 게 뭡니까? 분산형 담수화 네트워크예요. 대형 플랜트 하나 대신 소형 담수화 유닛 수십 개를 해안가 곳곳에 분산 배치하는 겁니다. 하나가 타격당해도 나머지가 돌아가요. 개념은 이해됐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가 문제였죠. 그걸 72시간 안에 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목표는 10개 노드 가동입니다. 10개만 돌리면 긴급 수요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어요. 10개를 72시간에. 컨테이너형 소형 담수화 유닛이에요. 이미 만들어져서 비행기에 실려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도착해요. 미리 만들어서 가져온다고 이 사람들은 전화 받자마자 바로 준비를 시작한 건가? 수자원청 대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산 청장과 정부 관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세르 차관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윤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바레인 해안선 지도가 떴어요. 10개 지점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10곳에 소형 담수화 유닛을 배치합니다. 각 유닛은 시간당 5,000리터를 생산하고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독립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제가 물었어요. 중앙 제어 시스템이 없어도 각각 따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고장나거나 타격당해도 나머지 9개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 박사, 나세르가 끼어들었어요. 이 기술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있습니까? 사우디는 지하수 프로젝트였지. 이런 분산형 시스템이 아니었을 텐데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나세르가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3년간 실증했습니다. 태풍, 해일 상황에서도
가동률 99.7%를 기록했어요. 숫자를 댈 때 윤 박사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는 말에 완벽한 확신이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윤 박사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복잡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에요. 사이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친일한 해커 그룹이 걸프 국가 수처리 제어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설을 복구해도 해커가 원격으로 밸브를 열면 오염물질이 투입돼요. 벽돌을 아무리 쌓아봐야 도둑이 열쇠를 쥐고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이 실이 술렁였어요. 사이버 공격. 그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물리적 방어와 사이버 방어를 동시에 갖춘 담수화 시스템은 전제 세계에서 저희만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하산 청장이 물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K-워터가 전액 배상합니다. 그리고 5년간 중동 사업을 포기하겠습니다. 청장의 눈이 커졌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72시간 동안 저희를 믿고 전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해요. 의심과 간섭은 시간만 잡아먹습니다. 나세르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현장 지원은 타리크 수석이 전담합니다. 저를 지목한 거예요.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타리크 씨. 윤 박사가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작은 손이었지만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72시간만 함께 뛰어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6시.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비축수 잔량은 22시간분. 한국 팀의 장비가 새벽에 도착하기까지는 10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 10시간 동안에도 물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밀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한국 사람들 왔어요? 물 고쳐줄 수 있대요? 짧게 답했습니다. 고치는 게 아니래. 새로 만든대. 답장이 바로 왔어요. 와, 대박. 한국 사람들 진짜 빨리빨리야? 웃음이 났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빨리빨리가 통할 상황인지 아닌지 첫 12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12시간 동안 벌어진 일은 제가 22년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바레인 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군용 수송기 2대가 착륙했습니다. 한국 공군기가 아니라 대한항공 화물기였어요. 그런데 내리는 짐을 보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컨테이너 12개, 한국에서 바레인까지 직항으로 날아온 겁니다. 이게 전부 담수화 장비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컨테이너형 소형 담수화 유닛 10기, 태양광 발전 패널, 사이버 방어 서버 2기. 태경이라는 30대 초반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팀 내 사이버 보안 담당이었어요. 안경에 후드티 차림인데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잠깐, 이걸 언제 준비한 겁니까? 우리가 요청한 게 어제잖아요. 윤 박사가 웃었어요. 요청하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란이 두바이 근처에 미사일을 날린 게 며칠 전이에요. 그때 저희 분석팀이 다음 타격지를 예측했습니다. 걸프 담수화 시설이 표적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장비를 미리 컨테이너에 실어뒀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맞기도 전에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만약 바레인이 안 맞았으면요? 카타르든 쿠웨이트든 어디든 갔을 겁니다. 문제는 어디가 맞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어딘가는 맞는다는 거였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읽는 눈이었습니다. 컨테이너가 트레일러에 실려 해안가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한국팀은 3개 조로 나뉘었습니다. 알파 조는 1번부터 4번 지점, 브라보 조는 5번부터 7번, 찰리 조는 8번부터 10번, 동시 설치 들어갑니다. 윤 박사가 무전기로 지시했어요. 군대 작전처럼 정확했습니다. 타리크 씨, 알파조에 붙어주세요. 현지 지리를 가장 잘 아시니까. 저는 한 번 지점인 무아라크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한 번 지점 도착. 컨테이너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나온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게 담수화 시설이라고요? 6m 컨테이너 안에 담수화 시설 전체가 들어가 있었어요. 해수 취수 펌프, 역삼 투합 멤브레인, 후처리 필터, 전력 시스템까지. 보통 축구장 크기의 플랜트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가 컨테이너 하나에 압축돼 있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직접 개발한 겁니다. 세계에서 이 크기에 이 성능을 내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알파 조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일본 해수담수화 장비보다 5배 소형이고 효율은 3배입니다.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해수 취수관을 바다에 내리고 전력선을 연결하고 제어 패널을 세팅하는 작업이었어요. 보통이면 한 기 설치에 2주는 잡아야 합니다. 한국 팀의 목표는 7시간이었어요. 새벽 6시,
조태경 엔지니어가 무아라크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노트북 3대를 펼쳐놓고 뭔가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뭡니까?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에요. 모든 분산 노드에 암호화 통신망과 침입 감지 시스템을 깔고 있습니다. 담수화 시설에 왜 사이버 보안이 필요한 거죠? 조태경이 모니터를 보여줬어요. 화면에 빨간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해킹 시도입니다. 지금요? 아직 가동도 안 했는데, 네. 친일한 해커 그룹이 걸프 국가 수처리 시스템을 24시간 공격하고 있어요. 12분에 한 번 꼴입니다. 바레인 잔존 시설 제어 시스템에도 이미 침투 흔적이 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첫째, 시설을 원격으로 셧다운 시키는 것. 둘째, 정수 과정에 오염물질을 투입하는 것. 물에 독을 탄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시설을 복구해도 사이버, 문을 열어놓으면 언제든 다시 뚫려요. 그래서 물리적 방어와 사이버 방어를 동시에 세워야 하는 겁니다. 한국은 이런 기술을 어디서 개발한 겁니까? 조태경이 씩 웃었어요. 북한이요. 네. 북한 사이버 공격을 수십 년간 막아왔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가장 오래 경험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매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경험이 중동의 물 전쟁에 적용되고 있다니. 아침 8시, 한 번 유닛 설치가 70% 진행됐을 때 다른 지점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5번 지점 설치 60% 완료. 8번 지점 해수 취수관 연결 완료. 3개 조가 동시에 움직이니 속도가 놀라웠어요. 한국 팀원 하나하나가 3명분의 일을 했습니다. 쉬는 사람이 없었어요. 밥도 컨테이너 옆에 서서 김밥을 먹으며 해결했습니다. 오전 10시,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아라크 해안 근처 주민들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동양인인데 일본 사람인가? 한국이래. 물 만든다는데. 한국. 저 조그만 상자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의심 반 호기심 반이었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다가왔어요. 70대쯤 돼 보이는 아저씨였습니다. 저거 진짜 물 나와?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지금 설치 중이에요. 며칠이나 걸려? 72시간 안에 한다고 합니다. 72시간. 3일이면 된다고? 아저씨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제 미국 사람들은 6개월이라던데? 그러니까요. 세상에. 아저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정오가 됐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 후 18시간. 비축수 잔량 16시간 분. 10개 유닛 중 설치 완료된 건 아직 없었지만 모두 70% 이상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때 윤 박사에게서 무전이 왔습니다. 타리크 씨, 한번 유닛 시운전 준비되면 바로 알려주세요. 첫 번째 물이 나오는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아직 좀 남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5번 지점에서 사이버 공격 패턴이 바뀌었어요. 기존이랑 다른 루트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험한 겁니까? 아직은 조태경 씨가 맡고 있어요. 그런데 공격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저쪽에서도 파악한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시설을 세우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한 번 맞으면 끝이지만 해킹은 매 순간 계속되는 거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카운트다운 54시간 남음. 첫 번째 유닛이 가동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벌어줘야 하는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벌기는커녕 시간을 빼앗는 일이 벌어질 줄은 그때 꿈에도 몰랐어요. 카운트다운 48시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한 번 유닛 설치가 90%까지 왔어요. 해수 취수관 연결이 끝나고 역삼투압 멤브레인 장착까지 완료됐습니다. 전력 연결만 마치면 시운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2시간이면 첫 번째 물이 나올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 3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현장에 들이닥쳤어요. 차에서 내린 건 나세르 알카심 차관이었습니다. 법무부 직원 4명과 환경부 감사관 2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작업 중단하십시오. 나세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환경영향평가가 미실시된 상태에서 해안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레인 환경보호법 47조 위반입니다. 법무부 6원 해석을 받아왔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차관님,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환경영향평가요? 물이 16시간 뒤에 바닥나는데 법은 법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나세르의 얼굴에는 미안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윤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더니
침착하게 말했어요. 차관님,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6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그 시간이 있습니까? 절차는 절차예요. 검증 안 된 외국 기술로 우리 바다를 오염시킬 수는 없습니다. 검증 안 됐다고요? 한국 서해안에서 3년간 실증 데이터가 있고 세계보건기구 수질 인증도 통과했습니다. 그건 한국 기준이죠. 바레인 기준은 다릅니다. 말이 안 통했어요. 아니,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하게 할 생각이 없는 거였습니다. 법무부 직원들이 현장에 테이프를 치기 시작했어요. 작업 중지 명령서를 컨테이너에 붙였습니다. 한국 팀원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밤새 잠도 안 자고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합니까? 조태경이 물었어요. 윤 박사가 나세르를 똑바로 봤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축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만약 제 작업이 6시간 늦어져서 배급이 끊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건 수자원청 소관이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이 아니라고요? 160만 명의 물이 소관이 아니라고요? 윤 박사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어요. 하지만 금방 가라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나세르가 돌아갔어요. 승리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한국 팀원 한 명이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윤 박사가 팀원들을 돌아봤어요. 우리 할 일에만 집중합시다. 그러고는 저를 봤습니다. 타리크 씨, 이거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청장님이요. 아니, 이건 총리실 레벨입니다. 연결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하산 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청장님, 나세르 차관이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를 근거로요. 전화기 너머로 청장이 욕을 참는 소리가 들렸어요. 타리크, 30분만 버텨. 내가 총리실에 직접 간다. 그 30분이 지옥이었습니다. 한국 팀은 손을 놓고 서 있어야 했어요. 장비는 준비가 다 됐는데 전력선 하나를 연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비축수는 분 단위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하는 거야? 누가 막은 거야? 정부에서 막았대. 미쳤어. 물이 없다고 날리면서 분노가 번지고 있었어요. 40분 후 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지시하셨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모든 규제 한시적 유예, 즉시 작업 재개하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리크, 네. 나세르 차관은 이 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더 이상 현장에 얼씬 못할 거야. 전화를 끊고 법무부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작업 재개합니다. 한국 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6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72시간 중 6시간. 작아 보이지만 이 시간 때문에 10개 유닛 전부를 제때 가동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진 거예요. 윤 박사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전 팀 주목. 계획을 변경합니다. 동시 설치를 3개 조에서 5개 조로 확대합니다. 5개 조. 인원이 부족한데요. 현지 인력을 투입합니다. 윤 박사가 저를 봤어요. 타리크 씨, 바레인 기술자 중에 설비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아줄 수 있어요?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최소 10명. 많을수록 좋아요. 저는 수자원청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사이드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나도 끼워줘.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미치겠어. 사이드를 시작으로 수자원청 기술자 8명, 민간 플랜트 경력자 5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올해 은퇴한 60대 배관공도 있었어요. 32년간 배관 잡았습니다. 아직 손 안 떨려요. 한국 팀과 바레인 기술자들이 섞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부분은 제가 통역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기술자들끼리는 말이 안 통해도 일은 통하더라고요. 도면을 펼치면 다 알았습니다. 여기 연결하는 거지. 오케이. 사이드가 한국 엔지니어와 함께 배관을 조이고 있었어요. 6시간 전만 해도 K-팝이나 하는 나라라고 했던 사이드가요. 저녁 8시. 카운트다운 46시간 남음. 잃어버린 6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모두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한 번 유닛에서 드디어 준비 완료 신호가 떴어요. 윤 박사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한 번 유닛. 시운전 준비 완료. 무전기 너머로 윤 박사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한마디. 밸브 열어주세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밸브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돌렸어요. 1초. 배관 안에서 물이 밀려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쏴 하는 소리. 2초. 출수구 끝에서 방울이 맺혔어요. 3초.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투명했어요. 완벽하게 맑은 물이었습니다. 물이다. 사이드가 소리쳤어요.
밤 11시 해안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부 달려왔습니다. 윤 박사가 휴대용 측정기를 물에 담갔어요. 숫자가 떴습니다. 염도 0.02%. 완벽한 담수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바레인 기술자들이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한국 팀원 한 명은 주저앉아서 고개를 떨궜어요. 밤새 잠도 안 자고 일한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을 두 손으로 받았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어요. 그냥 물인데 왜 이렇게 단지 모르겠어요. 어제까지 당연하게 마시던 물이었는데 하루만 못 마시니까 이렇게 달 수가 있구나. 유량 측정 시작합니다. 조태경이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시간당 5200리터. 설계치 초과입니다. 방어 상태는 현재까지 17건의 침입 시도 차단. 방화벽 정상 가동 중입니다. 물리적으로 물이 나오고 사이버로도 막히고 있었어요. 둘 다 되고 있는 겁니다. 새벽 1시 2번과 3번 유닛에서 연달아 성공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2번 유닛 가동 완료. 시간당 4800리터. 3번 유닛 가동 완료. 시간당 5100리터. 새벽 4시 5번까지 가동. 아침 7시 7번까지.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시간당 5000리터가 7개 유닛에서 동시에 나오니까 시간당 35,000리터. 하루로 치면 84만 리터였습니다. 무아라크 해안 한 번 유닛 앞에는 새벽부터 주민들이 줄을 섰어요. 수자원청에서 급히 임시 배급소를 차렸습니다. 생수병을 들고 온 사람, 냄비를 들고 온 사람, 빈 생수통을 수레에 싣고 온 사람. 할머니 한 분이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시더니 눈물을 쏟았어요. 어제 손녀가 물 달라고 울었는데 줄 물이 없었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그 말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침 8시 자밀라를 데리고 한번 유닛에 왔어요. 학교가 휴교라 집에 있던 아이였습니다. 자밀라가 출수구에서 나오는 물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아빠, 이게 바닷물이었어.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서 깨끗한 물로 만든 거야. 이 조그만 상자가? 자밀라가 종이컵에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와, 진짜 깨끗해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윤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아줌마, 물 나왔어요. 자밀라가 뛰어가서 윤 박사에게 안겼습니다. 윤 박사가 자밀라 머리를 쓸어내리며 웃었어요. 약속 지켰지. 아직 3개 남았지만 반은 됐어. 나머지도 될 거예요. 아줌마니까. 8살짜리의 확신이 어른보다 단단했습니다. 오전 10시 하산 청장이 현장에 왔어요. 직접 물을 마셔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리께 보고합니다. 현재 7개 유닛 가동 중 긴급 수요의 50% 이상 충당 가능합니다. 나머지 3개는 윤 박사가 대답했어요. 오늘 밤까지 8번과 9번, 내일 아침까지 10번 완료 목표입니다. 72시간 안에 맞출 수 있겠소? 반드시요. 청장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4일 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점심때 뉴스가 나왔습니다. 알자지라 특보였어요. 바레인에서 한국 기술로 긴급 담수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분산형 시스템을 72시간 안에 구축하겠다는 파격적인 시도입니다. 화면에 한국 팀과 바레인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사이드가 한국 엔지니어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장면도 찍혀 있었습니다. 저녁 6시 8번 유닛 가동 완료. 카운트다운 24시간 남음. 10개 중 8개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모두가 안도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윤 박사에게서 무전이 왔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타리크 씨, 지금 바로 5번 지점으로 와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조태경 씨 말로는 사이버 공격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이번엔 진짜 위험합니다. 5번 지점에 도착하니 조태경이 노트북 3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공격 루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이란 경유 서버 한 곳에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3곳에서 동시에 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여줬어요. 빨간 점들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12분에 한 건이던 공격이 30초에 한 건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24배 증가. 우리가 분산형 노드를 세우고 있다는 걸 저쪽에서 파악한 겁니다. 새 시스템이 안정되기 전에 무력화시키려는 거예요. 막을 수 있어요? 지금은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조태경이 화면 하나를 크게 띄웠습니다. 3번 노드 제어 시스템에 침투 흔적이 발견됐어요. 아직 장악하지는 못했지만 문 앞까지 온 거예요. 3번 노드면 이미 물이 나오고 있는 곳인데, 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윤 박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물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야? 2가지입니다. 첫째, 원격으로 노드를 셧다운 시킵니다. 물이 멈추죠.
둘째가 더 심각한데요. 조태경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부처리 필터 우회 밸브를 원격으로 여는 겁니다. 그러면 정수 안 된 바닷물이 그대로 배급돼요. 마신 사람은 더 안 들어도 됐습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합니까? 3번 노드를 일단 수동 모드로 전환합니다. 네트워크에서 분리해서 해커가 접근할 수 없게요. 그 사이에 AI 방화벽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시간이요. 그런데 그 2시간 동안 3번 노드 생산이 멈춥니다. 시간당 5,000리터가 2시간 동안 사라지는 거였어요. 1만 리터. 적은 양 같지만 배급줄에 선 사람들에게는 그게 전부일 수도 있었습니다. 해야죠. 윤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물에 독이 타이는 것보다 2시간 멈추는 게 낫습니다. 3번 노드를 수동 전환했습니다. 물이 멈췄어요. 배급소에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3번 배급소 물이 끊겼습니다.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어요. 2시간만 기다려달라고 전하세요. 시스템 점검 중이라고. 주민들이 소리치는 게 무전기 너머로 들렸어요. 또 끊기는 거야? 아까 나온다고 해놓고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에 독을 타려는 자들과 싸우고 있다고 설명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조태경이 한국사이버안보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결했습니다. 서울에서 전문가 4명이 원격으로 지원에 들어갔어요. 시차 때문에 한국은 새벽이었을 텐데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공격 패턴 분석 완료. AI 모델 업데이트 전송합니다. 한국에서 바레인까지 데이터가 날아왔어요. 조태경이 그걸 받아서 방화벽에 적용했습니다. 1시간 20분 후 업그레이드 완료. 이 패턴으로는 더 이상 못 뚫습니다. 확실해요? AI가 공격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있어요. 공격할수록 우리 방어가 더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3번 노드를 다시 네트워크에 연결했어요. 물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소에서 환호성이 들렸어요. 나왔다. 물 나와. 그 순간 조태경 모니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또 들어옵니다. 하지만 화면을 봤어요. 빨간 점들이 파란 벽에 부딪혀 튕겨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못 뚫고 있었어요. 차단 성공. 연속 차단 중입니다. 조태경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이 기술이 북한 해킹을 수십 년간 막아온 기술이에요. 이란 해커 수준에서는 이제 뚫을 수 없습니다. 윤 박사가 저를 봤어요. 이래서 물리적 방어만으로는 안 된다고 한 겁니다. 벽돌을 쌓아도 열쇠가 뚫리면 소용없잖아요. 저희는 벽돌도 쌓고 열쇠도 바꾸는 거예요. 밤 10시. 3번 노드 정상 가동 확인. 8개 노드 전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울렸어요. 하산 청장이었습니다. 타리크. 큰일 났다. 또 뭡니까? 나세르가 알자지라 방송에 나갔어. 한국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방송으로 떠들고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한국의 분산형 시스템은 검증 안 된 실험 기술이고 국민 안전을 도박에 걸고 있다고 했어. 그리고 프랑스 베올리아 전문가 인터뷰까지 붙여서 내보냈어. 사이버 전쟁을 겨우 이겼더니 이번엔 여론전이었습니다. 미사일, 해킹, 그리고 정치. 물 하나 살리는데 전쟁이 3개나 벌어지고 있었어요. 윤 박사에게 전했더니 뜻밖의 담담했습니다. 예상했어요. 오히려 늦었네요. 예상하셨다고요? 늘 있는 일이에요. 새로운 기술이 기존 이익을 위협하면 반드시 이런 공격이 따라옵니다. 중요한 건 데이터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그런데 나세르 차관이 왜 이렇게 필사적인지 타리크 씨는 아세요? 모릅니다. 절차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저도 궁금하긴 해요. 단순히 보수적인 관료라면 이 정도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 말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나세르는 대체 뭘 지키려는 걸까?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고 생각보다 훨씬 추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 18시간 남은 시점. 9번 유닛까지 가동 완료. 10개 중 9개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10번 유닛만 마무리하면 72시간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근길에 라디오를 켜니 나세르의 인터뷰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분산형 시스템은 국제표준 인증도 받지 못한 실험 기술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이런 기술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 베올리아와 기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베올리아. 그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수자원청에 도착하니 사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타리크. 이거 봐. 사이드가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바레인 독립 언론 사이트였습니다. 새벽에 올라온 기사야. 익명의 정부 내부자가 문서를 넘겼대.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나세르 알카심 에너지부 차관과 프랑스 베올리아 사이의 장기 유지 보수 계약서였어요.
총액 200억 달러, 20년 독점 계약.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 부속 문서에 있었습니다. 기술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나세르 개인 명의 해외 계좌에 매년 일정 금액이 입금되는 구조였어요. 20년간 총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사람이 물로 장사하고 있었어. 머리가 하얘졌어요. 나세르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서방 기업을 감싸고 한국 팀을 방해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의 분산형 시스템이 성공하면 베올리아 계약이 필요 없어져요. 계약이 사라지면 나세르의 돈줄도 끊기는 거였습니다. 160만 명의 물을 인질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기사가 퍼지는 속도가 무서웠어요. 1시간 만에 바레인 전역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나세르가 물로 돈을 벌었다고? 우리가 목이 마른 동안 저 인간은 프랑스한테 나라를 팔아먹은 거야? 어제 방송에서 한국 기술이 위험하다고 한 게 전부 거짓말이었어? 오전 11시 의회가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나세르에게 출석 요구서가 날아갔어요. 그런데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무아라크 지역 원로인 압둘라 할아버지가 청문회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거예요. 80세의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의회까지 걸어왔습니다. 내가 80년을 살면서 이 나라가 물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처음이오. 압둘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의회에 울렸어요. 그런데 더 한심한 건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물을 팔아먹는 놈이 있었다는 거요. 의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나세르, 당신이 베올리아한테 받은 돈이 얼마요? 그 돈으로 깨끗한 물이 얼마나 나왔겠소? 나세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제까지의 자신만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말하겠소. 할아버지가 방청석을 돌아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나라에 돈 벌러 온 게 아니오. 실패하면 자기 돈으로 배상하겠다고 했소. 20년간 우리 돈을 빨아먹은 자와 72시간 안에 물을 살리겠다고 목숨 거는 자.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판단 못하면 그건 눈이 아니라 양심이 없는 거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의원 몇 명은 눈시울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나세르 알카심 에너지부 차관 직위 해제, 검찰 수사 의뢰. 소식을 들은 윤 박사의 반응은 담담했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남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화가 안 나세요. 그 사람 때문에 6시간을 잃어버렸잖아요. 화를 낼 시간에 유닛 하나를 더 세울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오후 마지막 10번 유닛 설치 현장으로 전원 집결했습니다. 카운트다운 12시간. 여기서 끝내야 했어요. 나세르가 빠지니까 모든 게 빨라졌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방해 대신 지원이 쏟아졌어요. 군 공병대가 중장비를 가져왔고 해안경비대가 해수 취수관 설치를 도왔습니다. 바레인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 7시 10번 유닛 설치 80% 완료. 밤 10시 95%.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마감이. 자밀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오늘 뉴스에서 나쁜 아저씨 잡혔다고 나왔어요. 이제 물 걱정 안 해도 돼요? 짧게 답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그리고 10번 유닛 앞에서 마지막 볼트를 조이는 한국 엔지니어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땀에 절은 등이었어요. 72시간 동안 합쳐서 6시간도 못 잤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키려는 건 계약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어요. 160만 명의 수도꼭지였습니다. 밤 11시 13분. 10번 유닛 전력 연결 완료. 최종 점검 들어갑니다. 윤 박사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읽어 내려갔어요. 해수 취수관, 역삼 투합 멤브레인, 후처리 필터, 사이버 방어 연동.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정상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이버 방어 상태. 전 노드 방화벽 가동 중. 현재 공격 시도 0건. 조용합니다. 조태경이 보고했어요. 저쪽도 포기한 모양이었습니다. 밤 11시 41분. 모든 점검 완료.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한밤중인데도 소문을 듣고 온 주민들, 수자원청 직원들, 군 관계자들, 하산 청장도 와 있었습니다. 밸브 열 준비됐습니까? 윤 박사가 저를 봤어요. 타리크 씨가 여세요. 이 나라 물을 22년간 지켜온 사람이니까요. 밸브 앞에 섰습니다. 한 번 유닛 때와 똑같이 손이 떨렸어요. 돌렸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10번 유닛 가동 완료. 시간당 5,100리터. 10개 전부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58분. 72시간 마감 2분 전이었습니다. 해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환호가 터졌어요. 바레인 기술자들이 한국 팀원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사이드가 조태경 어깨를 붙잡고 뭐라고 소리쳤는데
아랍어도 한국어도 아닌 그냥 함성이었어요. 10개 노드 합산 1일 생산량 120만 리터. 바레인 긴급 수요의 60%를 충당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160만 명이 목마르지 않을 만큼은 됐어요. 하산 청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총리께 보고드립니다. 한국 기술진이 72시간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총리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졌어요. 오늘부로 대한민국을 바레인의 수자원 안보 전략적 파트너로 선언합니다. 윤서아 박사와 K워터 팀에게 바레인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윤 박사는 그 와중에도 담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에요. 10개로는 부족합니다. 50개까지 확대해야 바레인 전체가 안전해집니다. 새벽 1시, 자밀라를 데리고 한번 유닛에 다시 왔어요. 잠들어 있던 아이를 깨웠습니다. 자밀라, 일어나봐. 왜? 수도꼭지 틀어봐. 유닛 옆에 설치된 임시 수도꼭지를 자밀라가 틀었어요.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아빠, 물이에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와요. 자밀라가 물을 맞으며 깔깔 웃었어요. 한밤중에 8살짜리가 물벼락을 맞으며 웃는 모습. 그게 72시간의 보상이었습니다. 윤 박사가 다가왔어요. 타리크 씨, 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뛴 것밖에 없는데요. 옆에서 뛴 사람이 없었으면 72시간 안에 못 끝냈어요. 바레인 기술자분들이 합류 안 했으면 나세르한테 6시간 뺏긴 거 못 메꿨습니다. 윤 박사님은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죠. 근데 아직 잘 때가 아니에요. 왜요? 핸드폰이 안 멈추거든요. 윤 박사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부재 중 전화가 수십 개였습니다. 카타르, 쿠웨이트, UAE, 사우디, 이라크. 전부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도 해달라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72시간의 전쟁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라는 걸. 일주일 뒤 바레인 국제 컨벤션 센터. 제가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중동 15개국 수자원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카타르, 쿠웨이트, UAE, 사우디, 오만, 이라크, 요르단. 평소에는 서로 견제하고 눈치 보던 나라들이 한 가지 공포 앞에서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 있다. 카타르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도 담수화 의존도가 99%입니다. 시설이 한 곳에 집중돼 있고요. 바레인에서 벌어진 일이 내일 도하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쿠웨이트 대표가 이어받았어요. 우리는 96%입니다. 그리고 샤트알아랍 수량이 줄면서 페르시아만 염수가 역류하고 있어요. 담수화 시설마저 무너지면 끝입니다. 이라크 대표의 목소리는 더 절박했습니다. 우리는 물의 80%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에 의존합니다. 튀르키의 댐 때문에 유량이 40%로 줄었어요. 바그다드에서 강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습지대가 사막으로 변하고 있어요. 담수화가 유일한 대안인데 우리에게는 기술이 없습니다. 윤 박사가 단상에 올랐어요. 15개국 장관들 앞에서 160cm의 한국 여성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달걀이 한 바구니에 담겨 있어요. 화면에 중동 지도가 떴어요. 각국의 담수화 시설 위치가 빨간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전부 해안가 한두 곳에 몰려 있었어요. 이걸 이렇게 바꿉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빨간 점들이 파란 점 수십 개로 분산되는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15개국을 연결하는 분산형 담수화 네트워크. 한 나라가 타격당해도 옆 나라에서 백업합니다. 물의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물리적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이버 방어가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한국뿐입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이라크 대표가 물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베올리아 같은 서방 기업이 제시하는 금액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을 포함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15개국 장관 전원이 협력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중동 역사상 물 문제로 이렇게 많은 나라가 동시에 손을 잡은 건 처음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윤 박사를 만났습니다. 안하네요. 15개국을 한 번에. 타리크 씨, 72시간 동안 함께 뛰어준 덕분이에요. 바레인이 증명해줬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자밀라한테 전해주세요. 한국 과학 캠프 자리 하나 남겨뒀다고. 집에 돌아와서 자밀라에게 전했더니 방방 뛰었어요. 진짜요? 한국 가는 거예요? 윤 아줌마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나 커서 윤 아줌마처럼 될 거야.
물 만드는 과학자,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8살짜리의 꿈이 72시간 전에는 없었습니다. 물이 만든 가장 큰 기적은 물 자체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에 돌아온 빛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무아라크 해안가에 한번 유닛의 불빛이 보였어요. 스문의 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조그만 컨테이너. 미사일이 부순 것을 72시간 만에 다시 세운 상자. 그 상자를 만든 나라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중동 전체의 물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어요. 72시간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72시간은 영원한 유산이 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레인 수자원청 타리크 알자이디의 72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미사일 한 발에 160만 명의 수도꼭지가 멈췄습니다. 미국 백텔은 6개월, 독일 지멘스는 3주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72시간 만에 해냈습니다. 분산형 담수화 유닛 10기, 사이버 공격 차단 건수, 그리고 중동 15개국이 동시에 보낸 SOS. 바레인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유 시대의 파트너는 미국이었다. 물 시대의 파트너는 한국이다. 아무도 안 믿어줄 때 장비를 미리 컨테이너에 실었습니다. 코웃음 치는 서방 앞에서 72시간을 약속했습니다. 새벽에 김밥을 먹으며 볼트를 조였습니다. 묵묵히. 그리고 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물의 기적 3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